교과스틱이 2회. 뭐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마지막으로 설명 한 번 더 하는 문제들도 있을 거야. 일단 5번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뭐 항상 얘기하듯이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요 길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지? 아이고 여기가 아니라 요 길이를 어떻게 표현을 했었지? 사인 A도 여기는 코사인 A도 여기는 탄젠트 A도 여기는 코사인 A도 분의 1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 여기까지는 항상 맨날 기본이라 그러면서 표현을 했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지금 A도랑 B도랑 더해서 90도니까 얘네들을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지. 코사인 A도 대신에 사인 B도, 사인 A도 대신에 코사인 B도 이렇게 표현을 했었으니까 이 문제는 이제 답을 어떻게 체크를 해주면 돼. 이 B는 X좌표는 얘네 둘 중 하나, Y좌표도 얘네 둘 중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해서 골라주면 X좌표는 분명히 코사인 A나 사인 B가 나와 있어야 되니까 2, 3, 5번 중에 하나일 거고 Y좌표는 사인 A나 코사인 B 중에 하나여야 되니까 뭐 정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조심해줘야 될 게 이번에는 만약에 여기 길이가 1이 아니라 2로 나오면 길이들을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돼? 여기 앞에 다 2만 곱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혹시 길이가 다르게 나와도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이가 2배가 되면 1로 곱하고 길이가 절반이 되면 뭐 2분의 1로 곱하고 그렇게만. 그 다음 6번 다음은 직각삼각형 ABC에서 점 I는 내심이고 내심이라는 거의 정의는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정확하게는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그래서 꼭지점에서 이렇게 내심까지 이으면 각들이 이등분이 되고 그러면 2배의 동그라미 더하기 x 더하기 세모가 몇 도가 되겠어? 180도가 될 거니까 얘네들을 하나씩 더하면 몇 도가 되는 거야? 90도가 될 거다. 뭐 그렇게까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뭐 그런 얘기가 되겠지. 일단은 각 A와 각 B의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 뭐 일단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각 C가 90도라고 주어져 있고 각 C가 90도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문제에서 요거 세모가 얼마야? 세모가 이거 여기 세모가 45도가 될 거 아니야. 여기 세모가 45도면 요 x는 자연스럽게 여기가 105도 45도니까 더하면 150도니까 여기가 30도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이제 여기서 세모가 45도 x가 30도니까 동그라미는 뭐 15도 그렇게 나오니까 각 A는 2동그라미니까 30도 각 B는 60도 이렇게 되겠지. 그럼 사인 30도 마이너스 코사인 30도 곱하기 탄젠트 60도 요거 계산을 해주면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해서 계산을 해주면 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고 가면 좋을 거는 여기서 105도라는 건 사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90도 더하기 동그라미 뭐 결과적으로는 그치 90도 더하기 15도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요거는 내심에서 항상 성립하는 거라 우리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뭐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봐봐, 우리가 이제 105도랑 x랑 세모랑 더하면 얼마야? 180도잖아. 근데 이제 문제에서 x 더하기 세모 더하기 이 동그라미가 90도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한 거야? 그냥 얘네들을 뺄셈을 해준 거야. 그래서 105도 마이너스 동그라미는 90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결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요 상황에서만 성립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성립을 하는 거다, 내심에서는. 그러니까 외심에서는 이제 우리가 각이 2배가 됐었지만 내심에서는 이런 게 성립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내심은 무엇보다도 정의를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 문제는 풀었어. 그다음 10번 같은 경우도 이제 너희가 별로 어려워하진 않을 텐데, 이제 계산에 있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얘기. 그림과 같이 x축, y축의 교점이 각각 a, b고 탄젠트 a도는 3분의 4일 때, 그럼 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 3분의 4라는 건 요 스몰 a의 값이 탄젠트 a가 될 거고, 요 값이 3분의 4다, 요런 얘기가 될 거고, 지금 탄젠트 a가 3분의 4라는 건 요 길이 대 요 길이 b가 뭐 3a 대 4a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요게 5a가 될 거고,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직각이니까 또 소삼각형이 보이지? 여기가 동그라미면 어디도 동그라미야? 여기도 동그라미, 여기가 x, 여기가 x.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어서, 지금 요 닮음인 3개의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비는 3대 4대 5잖아. 그거를 지금 요 삼각형에도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해. 요 삼각형에도 적용을 해보면 지금 요 4라는 길이가 3에 해당이 되겠지. 그래서 3k, 여기가 4k, 지금 여기가 4a라고 되어 있지만 k 기준으로는 5k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 값이 요 5k가 될 거고, 지금 문제에서 3k가 4라 그랬으니까 k 값은 3분의 4가 될 거니까, 따라서 5k는 3분의 20이 될 텐데, 이 값이 스몰 b, 뭐 그렇게 해서 따라서 a 값은 3분의 4가 될 거고, 스몰 b 값은 3분의 20이 될 거다. 이렇게 별 힘 들이지 않고 길이 b를 이용을 해서 값을 구해주면 우리가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 길이들을 구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괜히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고 뭐 그러는 것보다는 이렇게 길이 b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걸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 11번. 뭐 이런 걸 이제 테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너희 눈에 입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거는 평면인 거고, 각 A와 각 B를 구하시오 했는데, 일단 여기는 지금 똑같은 게 5개가 모여 있는데, 요 한 바퀴는 얼마야? 요 한 바퀴는 360도여서 지금 각 A가 5개가 모여 있는 거지. 그래서 각 A가 5개가 모여 있는데 얘가 360도니까 따라서 각 A는 몇 도가 되는 거야? 각 A는 72도가 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 각 A가 72도가 되면 말은 뭐니까 여기는 몇 도가 되는 거야? 108도가 되고, 여기도 108도가 되고, 그럼 여기는 여기는 144도가 돼서 이쪽 한각은 36도가 되겠지. 근데 요 각이 뭐야? 스몰 b잖아. 그래서 b는 얼마다? 36도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만 정확하게 읽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의 마름모 두 개를 이용을 한다라 그랬으니까 얘네들 각을 구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가 1일 때 두 마름모의 넓이는 뭐 얘 같은 경우에는 마름모의 넓이는 우리 2분의 1 안 하지? 그래서 1 곱하기 사인 72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 사인 72도가 0.9511이니까 얘 같은 경우도 0.9511 이렇게 써주면 되고, 얘 같은 경우도 1 곱하기 사인 36도인데 사인 36도가 0.5878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얘가 0.5878 뭐 이렇게 그냥 구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헷갈리는 게 사각형 넓이를 구할 때 두 가지가 있지. 이렇게 평행사 변형이 주어져 있고 여기가 b x도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그냥 ab sin x도이고, 이렇게 대각선이 주어져 있을 때 대각선이 각각 ab고 여기 각이 x도라고 주어지면 얘는 2분의 1 ab sin x도라는 거 두 개 착각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5번 이제 요런 류의 문제를 설명하는 건 마지막이야. 더 이상 이 문제는 질문을 받지 않을 거야. 공부를 안 한 거니까. 우리가 넓이가 몇 배가 되는지 항상 넓이를 비교하는 건 우리가 길이와 각을 설정만 해서 비교를 해주면 되는 거고, 얘의 넓이는 얘의 넓이의 몇 배입니까? 라는 건 뭘 구하는 거야? 삼각형 ADE의 넓이를 삼각형 ABC의 넓이로 나눴을 때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럼 그때 길이들을 설정을 한번 해보자. 요만큼 길이를 스몰 a, 요만큼 길이도 스몰 a. AD의 길이는 지금 3AB라 그랬으니까 요만큼을 스몰 b라고 설정을 하면 요만큼이 뭐 2b 이렇게 되겠네. 그랬을 때 요 각을 x도라고 설정을 하면 삼각형 ABC의 넓이 아니다. 삼각형 ADE부터 하죠. 삼각형 ADE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3b 곱하기 sin x도 이렇게 하면 2분의 3 ab sin x도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b 곱하기 sin x도니까 얘는 2분의 2 ab sin x도 이렇게 될 거고, 구하려는 게 얘네들을 나누는 거였으니까 그냥 나눠서 비교해보면 사라지고 사라져서 결과적으로 삼각형 ABC 분의 삼각형 ADE는 뭐가 돼? 그냥 2분의 3. 그래서 구하려는 요 값이 2분의 3이고 몇 배냐? 2분의 3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 넓이 비교할 때는 길이 설정만 해주시면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음, 17번도 계속 보는 문제인데 다시 한번 보면 어쨌든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 무조건 막 따로따로 구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모르는 것들을 설정해 놓고 원의 중심과 원위의 한점 있고 반지름 라지 할 표시, 원의 중심과 접점 겸 현에다가 수선해발 내린 뭐 동시에 그런 역할을 두 개 다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작은 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설정을 해두면 여기가 6이니까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라지 r제곱 마이너스 스몰 r제곱은 요거의 제곱, 즉 36이다. 그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 빼주는 거니까 라지 r제곱 파이 마이너스 스몰 r제곱 파이는 파이로 묶고 라지 r제곱 마이너스 스몰 r제곱이니까. 근데 라지 r제곱 마이너스 스몰 r제곱을 36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36 파이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가볍게 끝내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너희가 무작정 막 따로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구하는 것 확인하고 기본적인 보조선 그어주고, 앞에서 얘기했어. 이거는 다른 영상들에서도 기본 보조선 그어주고, 그 다음 미지수 설정하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설정을 조금 해주자까지. 그 다음 21번 얘 같은 경우도 보조선 마찬가지지. 앞에 비슷한 문제가 있긴 한데 원의 중심까지 쭉 이어주고, 사실 이제 저기에 접점이 있었으면 접점까지 이어주면 좋지만 접점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보조선은 요 정도만 그어주고, 여기도 접점이 여기 있으니까 보조선은 요 정도만 그어주고. 됐어? 그럼 그랬을 때 여기서 쭉 이렇게 여기 중심까지도 이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주고 하면 우리가 길이들을 조금 표현을 할 수 있거든. 큰 원의 반지름의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보라고 하고,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1이라고 줬으니까 우리가 여기 요만큼 길이는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스몰 r이라고 하면 2r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여기는 그냥 2지, 여기도 그냥 2고, 그럼 여기가 수직이니까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우리가 2r 더하기 2는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냥 2루트 2. 따라서 2로 나누면 r 더하기 1이 루트 2니까 따라서 r 값은 루트 2 빼기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우리가 항상 기본 보조선 긋는 것만 연습을 잘 해주면 돼. 원의 중심은 원의 중심이랑 누구랑 연결을 한 거야 지금? 다른 원의 중심이랑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접점과 연결을 하거나, 이 정도밖에 안 한 거야. 그걸 마무리는 항상 피타고라스 정리 아니면 삼각 B를 이용을 해주는 이런 형태로. 22번. 사실 22번은 나는 원주각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원과 직선 파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해설을 해볼게. 일단은 각 표시를 먼저 해주자. 여기를 동그라미, 여기를 X라고 표시를 했을 때 여기가 지금 접점이잖아. 접점이면 원의 중심이랑 요렇게 이어주고, 여기 무슨 표시? 직각 표시 해주면 얘랑 뭐야? 평행하니까 여기가 무슨 각? 엇각으로 같고,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반지름으로 같으니까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동그라미 표시해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어디도 직각이냐면 지금 여기도 직각이거든. 왜냐면 이제 AB가 지름이 되니까. 그럼 이제 동그라미랑 X랑 더했을 때 90도였으니까 여기도 X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나면 너희 눈에 닮음인 삼각형이 두 개가 보여야 돼. 어떤 거? APC 삼각형과 ACB 삼각형이 닮음인 게 보여야 되고, 요거를 지금 우리가 AC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이제 AC의 길이를 내가 X라고 두고 닮음을 써보면 12대 X, 12대 X가 빗변 대 높이라고 한번 해볼게. 얘는 다시 작은 삼각형의 빗변 대 높이 이렇게 써주면, 따라서 X제곱은 12 곱하기 9하면 얼마야? 108. 따라서 X값은 우리가 6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구하라는 게 우리가 AC의 길이였으므로 그냥 정답은 6루트 3이다. 6루트 3하고 뭐 센티미터 쓸 필요도 없네. 이거는 6루트 3입니다 하고 끝내주면 될 것 같아.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각 표시를 철저하게 해주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길이를 미지수로 두고 나서 닮음을 진짜 이것만 구하기 위해서 써줘야만 구할 수 있는, 어쨌든 요것도 이제 구하라는 걸 미지수로 설정할 줄 아는 게 필요해서 쉽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하지 않고 풀려다 보니까 사실은 저편각을 쓰면은 닮음을 조금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원과 직선에 넘어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중요한 건 이 문제에서는 각 표시 그리고 미지수 설정 그리고 적절한 닮음 이 정도까지. 36번 자료 ABC의 평균이 7이고 분산이 4일 때 분산을 구하시오. 그럼 ABC 자료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설명을 하려고 쓰는 것도 있는데 너희도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문제 풀 때 제발 따라서 해봅시다. 그럼 이번에 새로운 자료들은 뭐야? 4와 10. 근데 원래 ABC의 평균이 7이었는데 새로운 들어온 애들 둘도 평균 내보면 7이잖아. 그럼 둘 들어와 봤자 여전히 평균은 7이다 라는 거고, 문제에서 원래 주어진 정보가 분산이 4래. 이거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지? 분산 곱하기 별량의 개수는 편차 제곱의 합, 이렇게 쓰기로 했었지? 그래서 요 A, B, C의 편차 제곱의 합은 12다. 그러니까 얘를 전개해줘야 될 일이, 그러니까 만약에 평균이 바뀌면은 전개를 해줘야 되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가 굳이 전개를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분산을 구해야 되니까 분산을 구할 때는 항상 실수하지 않게끔 편차 제곱에 합을 써놓고, 이렇게 편차 제곱의 합을 써놓고 여기랑 여기랑 둘 다 3, 3, 9 이렇게 뭐로 나누는 거 잊지 말자고, 5로 나누는 거 잊지 말자고. 그럼 위에는 얘네 값이 12니까 12 더하기 18을 5로 나누면 분산이 6이고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러면 루트 6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항상 너희가 이러한 식을 써놓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정확하게 써야 실수를 안 하지. 나는 너희가 선생님 나누는 거 깜빡했어요, 실수했어요, 이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실수하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아는 거의 실수로 언제든 풀 수 있으니까 저건 대충 넘겨도 되겠지가 아니라 그 언제든 풀 수 있는 건 절대 틀리지 말아야겠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지금 41번 문제를 하기에 앞서서 이것만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자. 지금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럼 이 2차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그럼 얘를 복사를 해놓고 이렇게 붙였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거. 그럼 내가 얘를 색깔을 바꿔보자. 안 바뀌네. 그럼 그냥 합시다. 얘를 fx라고 하고 두 번째 거 평행이동한 걸 gx라고 한번 해보자. gx는 fx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라고 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이동이 됐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하냐면 꼭지점이 이동이 됐다라고 체크를 하고, 이 꼭지점이 얼만큼 이동한 거야? 정확하게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근데 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다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이 x축과 평행한 선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함수값이 같은 점. 됐어?
근데 이제 2차 함수는 뭐야? 기본적으로 꼭지점을 제외하고는 함수값이 같은 점이 두 개씩 있지. 됐어? 그럼 얘를 평행이동했다라는 건 얘와 함수값이 같은 점이 두 개가 더 생긴 건데, 결국 두 개가 더 생긴 건데, 그렇다라는 얘기는 얘를 평행이동한 점은 정확하게 얘와 함수값이 같은 얘 또는 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리상 얘를 평행이동한 점은 얘가 될 거고, 얘를 평행이동한 점이 얘가 되겠지. 이해가 됐어? 그리고 나서 얘네 둘 사이의 거리, 또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체크를 해보면 거리가 얼만큼 되냐면 요 거리도 P가 될 거고, 요 거리도 P가 될 거고, 아까 요 꼭지점 사이의 요 거리도 P가 될 거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즉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다 라는 거는 분명히 요 2차 함수 위에 어떤 한 점을 잡았을 때, 여기 말고 다른 데로 잡자. 2차 함수 위에 한 점을 잡았을 때 요 점을 지나면서 Y축과 평행한 선을 그으면 분명히 얘가 이동한 점이 새로운 함수 위에 이렇게 있을 거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항상 P가 될 거다 라는 얘기야. 어떠한 점을 잡든. 됐어? 요게 이제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다 라는 것의 의미라는 거, 요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럼 그랬을 때 문제로 넘어오면 얘 같은 경우에 우리한테 뭘 요구하고 있냐면 폭죽이 이렇게 이동한다야. 요 분홍색 그래프의 의미는 뭐냐면 정확하게 폭죽의 높이가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폭죽의 높이가 이렇게 변한다야. 됐어? 근데 얘는 시작점이 언제인 거야? 0초 때인 거야. 오케이? 그럼 시작점을 변경을 해도 시간이 흐르면 어차피 폭죽은 이렇게 움직인다. 폭죽은 얘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시간이 흘러도, 그러니까 시작점이 달라도 폭죽은 얘랑 똑같은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야. 됐어? 같은 폭죽이라면. 그럼 그랬을 때 그 시간이 달라진다의 의미는 얘를 뭐 하면 돼?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시키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 검은색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잘 봐봐. 분홍색이 의미하는 건 0초, 아이고 한글 맞아 이게? 0초 출발했을 때 폭죽. 검정색이 의미하는 건 시작점이 뭐야? 2초잖아. 그래서 얘는 2초에 출발했을 때의 폭죽의 위치. 이렇게 됐어?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2초 출발했을 때 폭죽의 위치. 그러면 이 분홍색 그래프와 검정색 그래프의 차이는 뭐냐면, 검정색 그래프는 분홍색 그래프를 T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T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다라는 얘기. 이해가 됐니? 됐어?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였어? 2초 후에 쏘아 올린 두 번째 폭죽의 높이를 나타내는 함수의 그래프. 그럼 뭐 하면 돼? 우리가 몇 초 후에 출발을 했든 출발 지점만 정하면 폭죽의 높이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를 이용을 해서 얘를 평행이동을 시키면 되지.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 그래서 만약에 2초 후에 폭죽의 높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2에서 출발하는 이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만약에 3초 후에 폭죽의 높이가 아니라, 잠깐만, 3초 후에 폭죽의 높이, 아니다, 8초 후에 폭죽의 높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8에서 시작하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됐어? 그럼 이러한 그래프의 식은 우리가 T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T 대신에 뭘 대입했었지? T-P를 대입을 했었지. 그래서 2초만큼 평행이동한 요 그래프는 어떻게 작성을 해주면 되냐면, H1은 마이너스 5하고 T-2의 제곱 더하기 60 T 빼기, 얘 정리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8초만큼 평행이동한 요 그래프를 내가 h2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5 하고 t 마이너스 8의 제곱 더하기 60 t 빼기 8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요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우리가 항상 했듯이 뭐 하면 돼? 꼭지점을 평행이동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h는 마이너스 5 하고 t 마이너스 몇이야? t 마이너스 뭐 6의 제곱 더하기 36 곱하기 5 하면 180 뭐 이렇게 됐지?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쓰고 나서 h1은 그냥 뭐 해주면 돼? h1을 다시 쓰면 h1은 마이너스 5하고 t 대신에 t 마이너스 2니까 t 마이너스 8의 제곱 더하기 180 이렇게 써주면 되고 h2는 마이너스 5하고 t 마이너스 8 대입하면 t 마이너스 14의 제곱 더하기 180 이렇게만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뭐 몇 초 후에 출발하든 몇 초 후에 출발한 그래프는 어떻게 해주면 돼? 시작점만 옮겨서 즉 평행이동을 시켜서 그래프를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몇 초 후에 출발한 폭죽의 그래프는 됐어? 그럼 2번으로 넘어가서 얘도 얘랑 똑같은 모양을 복사를 하나를 해놔보자. 왜냐면 여기서 또 뭘 요구하고 있냐면 복사할 거라고. 아닌가? 어차피 필요 없나? 아무튼 얘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폭죽을 올라가면서 100m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 동시에 터뜨리려고 할 때 얼만큼의 시간차를 두고 쏘아야 되는지 라는 거 결국 몇 초 후에 쏠 거냐 라는 얘기겠지. 그럼 몇 초 후에 쏠 거냐라는 얘기는 이 그래프를 내가 얼만큼 평행이동 시킨 걸 구해야 하냐 라는 건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폭죽이 내려오면서 135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 두 번째 폭죽은 올라가면서 100m 높이에 도달해야 된대. 그러니까 대칭 축을 기준으로 왼쪽은 올라갈 때고 오른쪽은 내려갈 때잖아. 그래서 정확하게 이 지점이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가 얼만큼인지 모르는데 높이가 135인 지점이 있을 거야. 높이가 135인 지점이 분명히 이렇게 있을 거야 라는 얘기야 지금.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답답하니까 135일 때의 t값을 먼저 구해보자. 어떻게 구해? 135는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60t. 그럼 얘 같은 경우에 5로 나눠주면 27은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12t. 그래서 계산해주면 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은 0. 그래서 얘는 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9는 0이니까 t 값이 3 또는 9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는 9일 거야. 왜냐면 대칭축보다 오른쪽이니까. 그럼 선생님 3은요? 3은 여기겠지 당연히.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으면서 높이가 135인 점. 왜 2차 함수는 높이가 같은 지점이 꼭지점을 제외하고는 두 개씩이니까. 됐어? 그럼 그랬을 때 결국 첫 번째 폭죽은 내려오면서 135 높이에 도달할 때의 t 값은 몇이야? 지금 9라고 구해놨지. 그럼 두 번째 폭죽은 올라가면서 100m 높이에 도달할 때의 t 값도 몇이어야 돼? 9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 그래프가 t는 9일 때 100을 지나가야 되는데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이 지나가야 되겠지. 왜? 얘는 올라가는 중이어야 되니까. 됐어? 그럼 요 그래프가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점을 지난데 t가 9일 때 100m면 어디야? 요 점이지. 요 점을 지나도록, 근데 단 요 점을 지날 때가 대칭축보다 왼쪽에 오도록.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지. 그럼 선생님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는 저희가 어떻게 찾나요 대체? 일단은 뭐야? 일단은 이렇게 찾을 수 있어. 얘 같은 경우 아까 식이 뭐였냐면 마이너스 5하고 t 마이너스 6의 제곱이었나? t 마이너스 6의 제곱 더하기 180이었잖아. 그럼 얘를 얼만큼 평행이동 시킨지 모르니까 어쨌든 꼭지점의 좌표를 모르잖아.
그래서 얘를 y는 꼭지점의 x좌표를 모르는 거니까 뭐 t-p의 제곱 더하기 180 이렇게 두고 뭘 대입하면 돼? 여기 9, 100을 대입을 해주면 우리가 p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구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구하면은 이제 p값이 뭐다 이렇게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가 앞에 요거 연습한 것처럼 얘를 이용을 한번 해보자. 어찌됐든 여기는 y좌표가 지금 100이잖아. 그럼 얘는 분명히 여기는 어떤 점이 특히 요 점이 평행이동돼서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됐어? 그럼 여기에 x좌표가 9니까 여기 x좌표가 몇인지만 알면 되겠지. 그럼 여기 x좌표가 몇인지는 어떻게 알아? 우리가 100은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60t 요 방정식을 풀어주면 5로 나누면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2t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0은 0 t-2 t-10은 0이니까 따라서 t값은 2 또는 10. 얘 같은 경우에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이때의 값은 정확하게 몇인 거야? 2인 거지. 그래서 얘가 2, 100이 되는 거고 우리가 2에서 9까지 가려면 얼마큼 평행이동한 거야? 7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간차를 두고 라는 건 몇 초 후, 즉 7초만큼의 시간차를 두고 오케이? 우리가 시간차를 둔 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니까 7초만큼의 시간차를 두고 했다 라고 해도 되고 두 번째 이렇게도 풀어도 된다 그랬지. 아까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하고 뭘 대입해? 9, 100을 대입을 하면 100은 마이너스 5 9 마이너스 p 제곱 더하기 180 이렇게 쓰고 그럼 5배의 9 마이너스 p의 제곱은 80 이렇게 쓸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 16 따라서 9 마이너스 p가 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고 따라서 p 값이 5일 수도 있고 13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얘가 6보다는 커야 되니까 p 값이 13 그래서 6과 13의 차이가 얼만큼 나? 7만큼 나니까 그게 7초라고 해도 되고 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지점을 찾아서 높이가 같은 지점을 찾아서 x값이 얼만큼 변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도 되고 여기까지 혹시나 이 문제는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도록. 사실 2번 추계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6,9를 지나는 포물선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8 뭐 그렇게 돼 있네. 그럼 어쨌든 지금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고 2차 함수를 그립시다.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추계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고 최고 차이 계수는 사실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린 거야. 그럼 그랬을 때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몇이래? 두 점 사이의 거리가 8이래. 근데 항상 얘기했지 이 y값이 같은 두 점은 x축으로 대칭축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거고 그럼 요 거리가 4고 요 거리도 4가 될 거니까 여기의 좌표는 마이너스 1부터 4가 커진 3,0이 될 거고 여긴 마이너스 1부터 4가 작아진 마이너스 5,0이 되겠지? 됐어? 그럼 요 2차 함수를 이렇게도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초고차이에 의해서 a하고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 이렇게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얘가 어디를 지난다? 마이너스 6,9를 지난다. 9는 a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따라서 a 값은 1. 뭐 다행히 a 값이 양수가 나왔는데 음수가 나왔어도 당황할 필요 없이 그냥 원래 위로 볼록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써줄 수 있고 따라서 2차 함수식은 저거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5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그게 문제가 될 게 없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근을 이용해서 2차 함수식을 x절편을 이용해서 2차 함수식을 작성하는 것도 우리가 합시다. (48번) 뭐 이게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평행사변형이라는 모양에 속지 말고 핵심은 얘네 둘은 여전히 y좌표가 같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들은 대칭 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됐어?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이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엔 지금 넓이가 4인데 높이가 얼마야? 높이가 2니까 가로 길이도 2가 되겠지. 즉 AB의 길이가 2니까 얘네들은 대칭 축으로부터 1만큼씩 떨어져 있으니까 얘의 x좌표는 5가 될 거고 얘의 x좌표는 3이 될 거고, 그게 핵심인 거야.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B의 좌표는 5,2가 되는 거고 A의 좌표는 3,2가 되는 거고, 요 2차 함수의 y절편을 구하시는데 어찌됐든 2차 함수의 식부터 작성을 해보면 y는 최고 차이의 계수 몰라. 근데 꼭지점의 좌표가 4,4분의 9래. x-4a 제곱 더하기 4분의 9. 그럼 그때 y절편을 구하시니까 x값이 0일 때의 y값이니까 x가 0일 때 y값은 16a 더하기 4분의 9 요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고, 우리는 a값만 먼저 구해내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을 것 같네. 그럼 a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3,2 또는 5,2를 대입을 하면 2는 난 5,2 대입할게. a 더하기 4분의 9 따라서 a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고, 요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6 더하기 4분의 9가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7이 돼서 우리가 구하려던 y절편은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양에 속지 말고 어찌됐든 y값이 같은 애들의 x좌표는 대칭 축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라는 거. 얘네 둘의 x좌표는 대칭 축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요게 핵심이다 라는 얘기. (50번) 같은 문제는 얼마든지 변형이 되어서도 나올 수 있고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어떤 걸 잘 읽어야 되냐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움직이는지. 얘는 다행히 B까지밖에 안 움직이는데 이게 간혹 가다가 한 바퀴를 다 돌 수도 있어. 한 바퀴를 다 돌 수도 있으면 얘가 A부터 B까지 이동할 때, 그 다음 B부터 C까지 이동할 때, C부터 D까지 이동할 때, D부터 A까지 이동할 때 함수식이 4개가 나와. 그럼 불편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거고, 일단은 이 문제는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만 해볼게. 점 P는 A에서 출발하여 변 AB를 따라 B까지 초속 1cm. 근데 어쨌든 X초 후니까 X초 동안에는 얼만큼 이동했겠어? 당연히 X만큼 이동을 했을 거고, 그럼 요 가로의 길이는 12 빼기 X가 되었을 거고, 그 다음 Q는 1초에 2씩 움직였으니까 여기가 2x가 되겠죠. 됐어?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x 곱하기 y는 2분의 1 곱하기 2x 곱하기 12 빼기 x,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고, 사실은 이제 x는 어떻게 되겠어? 뭐 0보다 커야 이제 넓이가 존재를 할 수 있을 거니까. 그 다음 얘네가 12초까지만 이동을 할 수 있어. A부터 B까지만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는 요거까지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y는 정리를 해주면 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2x 전개만 해준 거야 이거는. 하고 요렇게까지 써주는 게 퍼펙트. 알겠지?
그 다음에 얘 넓이가 32가 되는 넓이가 y였으니까 결국 y 값이 32일 때 x 값을 구하세요 인데 항상 x의 범위는 0에서 12 사이. 그럼 요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2는 0이 될 거고 얘는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돼서 x 값이 4랑 8이 나오는데 둘 다 요 범위 안에 있으니까 x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x는 4랑 8 모두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범위 체크 요게 중요합니다. 범위 체크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속력은 어떻게 되는지